저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 대박까진 아니지만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친구가 제게 물었는데 왠지 모르게 친구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난 괜찮아.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오늘은 그냥 너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다. 라며 친구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전화를 끊었는데 친구와 저는 워낙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목소리만 듣고도 서로의 기분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친구가 말한 장소로 갔는데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이, 잘 나가는 박 대표! 라며 제가 친구를 불렀어요. 야, 쑥스럽게 왜 이러냐? 친구가 멋쩍은 듯이 웃었지만 사실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에 저는 친구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친구와 인사를 나눈 뒤 제가 자리에 앉으며 박 대표, 근데 목소리가 영 이상하던데 무슨 일이야?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물었어요. 역시 내 절친이라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내가 며칠 전에 누굴 만난 줄 아냐?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속까지 완좋아지더라. 라며 친구가 인상까지 썼어요. 왜? 누군데? 뭐 얘 첫사랑이라도 만났냐? 첫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랑 옛날에 상가 지하에 월세 얻어서 거기서 어렵게 사업도 하고 곡도 만들고 한 적 있잖아. 땡땡마티어 그 지하? 내가 거길 어떻게 있냐?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제가 머리까지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박 대표, 그러니까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둘 다 대학을 졸업한 뒤 마음이 맞아 같이 사업 겸 음악을 시작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반대했지만 그때는 그저 음악하는 것이 좋았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쪽 집안의 도움으로 지하에 있는 작은 상가를 얻어서 음악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사업 겸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음대를 나올 정도로 실력이 있었는데요. 저는 집안의 반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이 좋았기에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부모님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지만 대학은 부모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해보겠다라는 논리로 부모님께 애원하다시피 해서 설득했는데요. 부모님 말이라면 잘 듣던 제가 갑자기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 부모님도 한 발짝 물러나 주셨어요. 양쪽 집안 모두 부유한 편이었지만 지하상가 얻을 때 약간의 도움만 줬을 뿐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젊은 객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둘 다 부모님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은 후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였지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대 유학까지 다녀온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해보겠다며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월세만 안 밀려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상가 건물 주인이었어요. 상가 주인은 돈이 꽤 많아 보였는데 그 상가 건물이 통째로 그 주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층에는 상가 주인이 살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이 카페, 음식점, 그리고 지하에 우리가 운영하는 음악실이 있었어요. 그런 상가 주인은 정말 못돼 처먹었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상가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와 음식점 사장님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월세를 제일 적게 내고 있다며 항상 우리 사무실만 쫓아와서 화장실 청소를 한 해 만에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우리 아내가 제가 화장실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친구와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볶아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는 말이 많으니까 청소 좀 제대로 해. 내가 이래서 남자 둘이 사업한다고 하길래 월세 안 주려고 했는데 내 생각에 딱 맞았어. 총각들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라는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잔소리를 할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음악실에 고객이 차를 가지고 오기라도 하면 저기요, 혹시 지하 음악실에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주차하지 마요. 저기 밑에 10분 정도 걸어가면 공영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하고 와요. 그렇잖아도 주차 공간 없어서 미치겠는데 빨리 차 빼요. 라며 우리 고객들에게 막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정말이지 젊은 객기에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말썽을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그 주인집 아줌마가 딸까지 데리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같이 온 딸에게 잘 봐봐. 어줍잖게 음악하면 이러고 사는 거야. 음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음악은 0.1%만 살아남는 거야. 음악한다시고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지들이 아주 멋있는 줄 알겠지?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참 황당했는데요. 아니 굳이 우리 음악실까지 와서 그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그 주인집 딸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었는데 엄마, 나랑 이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난 재능 자체가 다른 사람이잖아. 거기다 난 엘리트들한테만 교육받을 건데 그럼 시작부터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 그러다 재수 옹부트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라며 우리를 노려보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런 치욕은 처음 당해봤던 것 같아요. 나름 우리 부모님도 잘 사는 편이었기에 아쉬움 없이 살았었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어찌나 기분이 안 좋던지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땡땡땡 음대를 졸업한 제 친구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 말이 틀린 말 하나 없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가 그동안 참 편하게 살아서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가서 고생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 부모님 말대로 세상은 정말 혹독했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상가 주인 아줌마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곳을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런 상가 주인 아줌마는 마지막 날조차도 총각들 말이야, 정신 차려. 총각들이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 속이 어떻겠어? 쎄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 모양으로 살고 있고. 총각들 부모님이 참 불쌍하다. 사람이 말이야, 돈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건 뭐 돈도 없어, 공부도 못해, 거기다 노력도 안 해. 내가 그동안 총각들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디 취직이나 해. 라며 마구마구 막말을 해댔어요. 저기요, 우리가 어떻게 살던 상관하지 마시죠? 아주머니도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주머니 딸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젊은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상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쏘아 붙였어요. 친구의 말에 상가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며 뒤를 돌았는데 그 와중에도 꼬래, 음악은 무슨 음악이야. 사람이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한심한 인간들. 이라며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상가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친구와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잘 돼서 그 사람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악이 좋았던 것뿐 저에게는 음악적 재능은 없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역시나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한 인재가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그 뒤 미국 음대에서 같이 유학하던 친구와 함께 음악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쯤에는 친구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작사, 작곡 능력도 뛰어났고 나름 실력 있는 신인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 뒤 친구의 사업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기획사로 전에 우리에게 막말을 하던 그 상가 주인 아줌마가 딸의 오디션을 보겠다고 찾아왔더랍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휴게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디션 대기실에서 이상하게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그 상가 주인 아줌마 목소리가 카랑카랑 아주 정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였잖아. 거기에서 지내면서 어찌나 끔찍했던지 그 목소리를 듣고 한 번에 알아봤잖아.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 기가 막히다. 거기 어디라고 거기로 오냐? 근데 네가 그쪽에서 많이 유명해지긴 한 모양이다. 그 아줌마가 거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이라며 제가 키득키득 웃었는데요. 야, 놀리지 마. 나 지금 심각하니까. 알았어.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 그 아줌마가 너 알아보긴 했어? 혹시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제가 친구에게 물었는데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혹시나 싶어 오디션 대기실로 들어갔다는데 그 아줌마가 맞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안녕하세요 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다는데요. 그 순간 아주머니가 선뜻 누군지 못 알아본 모양인데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래도 아주머니네 지하 상가에 꽤 오래 새들어 살았었는데요? 라고 친구가 물었다는데요. 뭐야, 혹시 우리 지하실 총각? 그 총각이야? 친구를 본 아주머니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네 상가 지하에서 어렵게 음악하던 그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보며 웃었다는데요. 뭐야, 그럼 총각도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주머니가 놀란 채 물었고. 그러게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아주 잘 됐네. 그럼 총각이 우리 딸 얘기 좀 잘해주면 되겠네. 우리 딸이 실력은 있는데 아직 괜찮은 기획사를 못 만나서 그렇거든.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여기 기획사가 아주 괜찮다고 하던데 총각이 잘 좀 말해줘봐 라며 친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글쎄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음악은 말이죠. 인성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인성이 제대로 박혀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우리 딸 인성이야 내가 보장하지. 근데 총각은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렇게 비실비실 대더니만 나름 성공했네? 멀끔해진 친구를 보며 아주머니가 물었답니다. 그러게요. 그때 아주머니가 어찌나 뼈에 사무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봐, 그게 다 내가 그렇게 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총각이 잘 좀 말해줘 라고 아주머니가 말했다는데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직원이 대표님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다는데요. 그 직원의 말을 듣던 아주머니가 뭐? 대표? 누가 사장이야? 라며 놀라서 제 친구와 그 직원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다고 합니다. 여기 이분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다시 말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여기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표정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는데요. 세상에나 지하에서 찌질하게 장사하다가 완전 성공했구만. 그럼 총각, 아니 사장님이 우리 딸 좀 잘 봐줘요. 내가 알아보니 여기가 대형 기획사는 아니지만 연예인 데뷔도 꽤 많이 시켰다면서? 아주머니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돈도 많다면서 따님을 왜 연예인 시키려고 하세요? 나도 싫은데 이것이 가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좀 잘 봐줘. 아주머니가 다시 말을 했다는데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 인성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따님은 그런 인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사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기획사 알아보시죠. 라며 친구가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총각, 아니 사장님 예정이 있는데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큰 기획사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 사장 코빼기도 못 보고 왔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그래도 그때 우리 지하에서 꽤 오래 살았었잖아. 그랬었죠. 제 인생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기억이기도 하고요.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야. 이봐 총각,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화까지 내더랍니다. 아주머니야말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들 우습게 알고 그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바닥 워낙 좁아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아주 힘들어지실 텐데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코딱지만한 기획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다 소문낼 거야. 여기 아주 형편없는 곳이라고.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데 있는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 변호사에게 말해놓겠습니다. 친구가 그 여자를 노려보며 말을 했다는데요. 결국 두 모녀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뒤 두 모녀가 다른 기획사 오디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쫓아다녔다는데 모든 오디션에서 다 떨어진 모양이더랍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실력도 별로 없다나 봐. 내 친한 기획사 사장님 말로는 이상한 아줌마랑 딸이 왔었다는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가수하겠다고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그 모녀 둘이 동네 노래자랑에서 데뷔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혀까지 차더라고. 그런 인간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녀처럼 돈 좀 있으니까 돈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열불 터진다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연예인 되면 갑질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아주 꼴불견인 거지. 난 그런 인간들은 절대 안 키울 거야. 인성 바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실력 있는 친구들만 키워낼 거야. 라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며 그때 그 지하에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아줌마의 악독한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사는데 인생이 잘 풀릴 턱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남한테 악한 짓 하면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 내가 안 받으면 결국 자식이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 베풀고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좀 있다고 갑질하기보다는 베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